군사평론가인 다오카 슌지 전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이 시사주간지 아이라에 이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한 일본 내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지소미아 파기 숙명론을 꺼내든 셈이다. 다오카 전 편집위원은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가 아직 남은 일본에선 한국은 우방이란 감각이 있어 한국군의 증강이 보도되는 일이 적지만 한국은 이미 군사대국이라며 따로 자란 두 그루 대나무를 접착제로 무리하게 붙여본들 언젠가 떨어지는 것은 숙명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한국군의 대일관을 집중해 문제 삼았다. 그는 냉전이 끝난 1990년대부터 한국 내에서 주요한 적이 북한인가 일본인가라는 주적 논쟁에 이뤘다며 한국군이 노골적으로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내세워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군비 증강이 북한이 아닌 일본을 의식해 이루어진 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이 국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장상 일본의 군사력 부상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 강화에 관련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한국 해군이 1987년 독일로부터 첫 잠수함인 209급 세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국회에 일본의 통상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가장 규모가 큰 강습 상륙함을 독도함으로 명명한 것 역시 비슷한 차원이라고 했다.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도 걸고 넘어졌다. 그는 한국 공군 대표가 미국 방부를 방문해 공중급유기 매각을 요청했을 때 미국 측이 북한 내륙 깊은 곳까지 300마일 정도인데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냐고 묻자 도쿄를 공격할 때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미국 방부의 당사자가 놀라서 일본 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공중급유기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군이 유럽의 에어버스에서 A330MRTT 사례를 도입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5년 방위사업청이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을 진행했을 당시 미국 보잉이 KC-46A 기종으로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기종은 당시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큰 점수를 얻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것이 군 안팎의 설명이다. 이어 다오카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는 폭탄 및 공대지 미사일 등 최대 11톤의 무장을 적재할 수 있는데 무급류 행동 반경이 1250km로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3C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km로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등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공군력이 과도하게 증강돼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상병력 역시 한국 육군은 약 49만 명으로 미 육군을 웃돌고 일본 육상 자위대의 3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46조 7천억 원으로 일본의 76% 수준이지만 2023년에는 일본의 올해 방위 예산을 넘을 것이라며 한국의 군비 증강의 경계감을 나타냈다. 공중급유기 도입 시 한국 공군력이 3배 증가하는 이유. 공군은 1990년대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시켰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기되고 지연되면서 2014년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화가 되었습니다. 에어버스와 보잉 그리고 IAI가 최종 입찰에 응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5년 6월 30일에 A330MRTT가 한국 공군 KCX 사업 대상 기종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A330MRTT는 이미 영국과 호주,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용 중이며 프랑스와 싱가포르, 그리고 네덜란드 등이 발주를 한 공중급유기로 이미 넓게 시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기 운용 유지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소요 창출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에 더해서 A330MRTT 공중급유기의 장점은 첨단의 디지털 공중급유 관제 체계, 대량의 연료 탑재량, 높은 화물 수송 능력 등이 있습니다.
A330MRTT 공중급 6기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 성능에 만족하여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격한 공군력 확대와 현대화를 추진 중인 카타르도 A330MRTT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공중급유기 A330MRTT의 도입으로 인해 한국군은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흔히 공중급 6기를 도입, 운용하게 되면 공군력이 3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A 공중급유기가 설마 그 정도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한국 공군에서 A330MRTT가 어떻게 구현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시 초기에 높은 소티 소요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소티로 더욱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중급 6기 없이 보유 작전 항공기 숫자를 2에서 3배가량 대폭 증대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는 보유 전술기 숫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한국 공군의 문제 해결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KF-16, F-16BB와 같은 항공기들은 한계 초기 구역을 지속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소티 규모가 매우 큽니다. 항공기의 특성에 맞게 초기 구역 공간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KF-16 등은 F-15K의 그것과 같은 방대한 초기 구역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F-15K에게 할당되는 규모의 초기 공간을 F-16으로 방어하려면 F-16의 초기 제공과 교전에 소모할 수 있는 연료의 부족으로 인해 전술 구사와 생존성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F-16은 상대적으로 좁은 다수의 방어 구역을 할당받거나 혹은 F-15K가 주로 방어하는 구역에서 F-15K 운용대대 간의 임무 교대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F-16들이 투입되어 방어를 함으로써 전투 비행단의 F-15K들이 안정적으로 방어 제공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용 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적군의 방공망 제압에 소요되는 기간을 길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됩니다. 이 문제는 A330MRTT 공중급 6기의 도입으로 F-16 전투기의 제공 시간을 증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F-16 전투기가 각 방어구역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공중급 6기가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방어 제공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소티 소요를 격감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방어 제공 임무 이외에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F-16 전투기 가용 규모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전투기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공중급 6기 운용의 또 다른 장점은 비급유 항공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F-15K는 흔히 10톤 이상의 무장 탑재력을 보유한 항공기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내부 연료 탱크와 CFT-2기의 연료를 만재하고 보조 연료 탱크 3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CFT의 인보드 파일런의 2000파운드급 공대지 유도무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타겟팅 포드와 자체 방어용 공대공 미사일 4기까지 탑재하면 F-15K의 최대 이륙 중량인 81,000파운드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 탑재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중량과 항력이 크게 증가하여 행동 반경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작전 공역에서 F-15K가 소모할 수 있는 연료 여유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항공기의 생존성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A330MRTT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F-15K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문제 때문에 연료를 만재하지 못하고 이륙한 F-15K에 공중 급유를 함으로써 생존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입되는 A330MRTT 공중급 6기 4대의 도입은 한국 공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